네, 방금 전에 프레카리아트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그러면서 언급됐던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이야기를 했죠.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택배 노동자들인데 택배 노동자가 또 숨졌습니다. 지난 12일이었는데요. 회사는 과로사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망 전 새벽 4시쯤 너무 힘들다는 문자를 남겨서 과로사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대책이 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정부도 뭐 특별 감독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건지 이분 연결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을들을 위한 기구라고 아마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에 을지로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준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지금 택배 노동자 사망 사건이 그러니까 10번째 지금 발생을 했거든요. 이 정도면 좀 네. 상당히 좀 심각하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지금 현장 긴급 점검을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을 주로 점검하게 되는 겁니까? 예, 무엇보다도 과연 현장에서 과로가 이루어졌는지 네. 또 그런 과로나 또 안전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안전 조치, 보건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져 있는지 예. 그것을 점검하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위법 사항이 발견이 된다면 당연히 처벌까지 뒤따르게 되는 거겠죠. 물론입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은 위반했을 때는 과태료에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이게 지금 산재보험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하는 신청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그런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그 신청 자체를 무효로 하고 예. 보험료도 소급 징수하게 될 거고 예. 또 위반 사항이 심각할 경우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에도 처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의원님께서 그 말씀하셨으니까 몇 가지 포인트 좀 그 하나하나 좀 그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산업 그러니까 그 적용 제외 신청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얼마 전에 숨진 그 CJ 대한통운 택배 노동자의 그 신청서도 필적이 다르다라고 하는 주장이 이미 제기가 됐고요. 그다음에 네. 또 같은 당의 윤준병 의원이 어제 밝힌 내용을 보면 글씨체가 다른 경우가 더 있다. 이렇게 지금 제기가 됐는데 이건 명백히 이건 조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조작이죠. 그럼 피할 수 없는 사문서 위조 행위 또 예. 공문서 위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사법 처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법 처리가 필요하고 근데 또 한 가지의 문제는 본인의 필적으로 본인이 사인을 하긴 했지만 네, 대리점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염두에 둔다면 갑을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신 여기 사인하라고 사실상 압박을 하거나 강요를 한다면 이것도 문제 아닌가요? 오히려 이게 더 범위가 넓은 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산재보험 가입률이 네. 뭐 20%가 안 됩니다. 16.8%라고 그러는데 예. 왜 이렇게 낮은가 따져봤더니 예. 노동자들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제외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사업주의 유도나 강요에 의해서 그렇게 예외 신청을 했다는 게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것이 예. 입법조사처나 근로복지공단의 실태조사 결과로 밝혀졌기 때문에 예. 이 점에 있어서는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그 현장 점검을 한다고 해서 얼마나 포착이 될 수 있는 이거 좀 궁금한데 택배 노동자들이 이제 물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회사 쪽에서 우리 그런 적 없는데 이거 발뺌을 해보면 이걸 어떻게 조사할 수 있는가 이 문제가 좀 현실적으로 따라붙는 것 같은데요. 형사 고발을 하게 되면 예. 수사 기법을 가지고 있는 사법당국에서 조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이제 그렇게 빠져나갈 수 없도록 예. 의무적으로 또 강제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저희도 이제 청와대 일자리 수사국 인터뷰를 했더니 그 이야기를 하던데 지금 네. 이미 그 법률 그 안도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저희 당의 노웅래 의원께서 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예. 종사자가 뭐 질병을 얻었다거나 출산, 육아 같은 것들의 사유로 1개월 이상 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나 또는 사업주가 잘못을 해가지고 사업장을 폐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네. 뭐 이런 불가피한 사유 외에는 다 산재보험에 특수고용 노동자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산업재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된 다음 이야기잖아요. 문제가 그렇습니다. 발생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이제 더 근본적인 건데 네.
지금 유튜브로 황선 미타로님이나 바니투님이나 노나리님이나 다 같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게 분류 문제거든요. 이 분류 작업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좀 모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는 사업주와 노동자들 사이에 이견이 굉장히 큽니다. 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택배 노동자들은 이 분류 작업은 그야말로 공짜 노동이다. 라고 해서 이거는 사업주의 의무인데 사업자가 제대로 하지 않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예. 한편에 택배 사업주들 입장에서는 최종 배송을 위해서 배송 기사가 자신의 택배 물량을 선별해서 차량에 실는 것은 고유 본연의 업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서 이 점을 좀 정리할 필요는 분명하게 있는데 이게 법률로 규정하기는 좀 어려운 게 사업장마다 구체적인 어떤 분류의 방식이나 업무의 양태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법률로 뭐 일괄해서 규정하기는 좀 어렵고 표준 계약서를 도입해서 각 사업장들마다 어디까지를 사업주의 의무로 보고 어디까지를 노동자의 업무로 봐야 될 건가를 타협하고 합의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소화물들을 분류해내는 허브 터미널이나 서브 터미널 같은데 그 자동 분류 설비 같은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걸 왜 정부가 지원할까? 회사 쪽에서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물론 회사 쪽에서 설치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택배 노동자들의 업무다라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이제 막 출발하는 그 택배 사업이 뭐 연평균 성장률이 굉장히 많이 뛰어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미처 다 못 따라가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설비를 사업주의 부담으로 다 할 경우에는 택배 운송료가 또 비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도 감안해서 할 수 있다면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결국은 회사 쪽에 이제 그런 부담을 전부 다 이제 안기면은 결국은 택배료가 인상이 돼서 소비자 부담으로 간다. 이제 정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그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한데요. 자, 이 최저 배달료나 안전 재발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택배 노동자들이 이 화물을 배송함으로써 당신들의 이를테면 급여를 챙겨가는 판인데, 그러니까 하나라도 더 많이 배송하려고 하다 보면 뭐 교통 신호도 지키기 어렵고 뭐 안전 배송하기도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목숨을 걸고 운송 작업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 운송의 단가를 조금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데에 최소한 안전을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요금은 좀 보장돼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보니까 화물 운송료의 박스당 단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또 경쟁이 이제 심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운송료를 낮출 건가 하는 차원에서 발생하는 건데 소비자를 위해서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하지만 가면 갈수록 뭐랄까요, 이렇게 인터넷을 이용한 그 상품 구매라든지 또 코로나 때문에 어떤 비대면 구매 같은 것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소비자의 이해가 또 필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바로 그렇게 된다면 이걸 시장 논리에만 맡겨서는 그러니까 해결책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로 가는데 중간 결론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당국이 나서갖고 일정하게 시장을 규율을 해야 되는 거고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 결국은 표준계약서 아니겠습니까? 지금 공정거래위원회가 좀 나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미 표준계약서를 사업주와 노동자들 간에 합의하는 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표준계약서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생활물류 산업 서비스 산업 기본법, 생활물류법이라고 부르죠. 생활물류 서비스 산업 기본법을 제정하려고 이건 노사 간에 또 정부도 합의를 해서 발의를 한 상황인데 이 생활물류법이 국회에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좀 처리가 되도록 하고 또 그 생활물류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가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들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 주신 바로 그 법에 표준계약서 이야기가 있는 건 아는데요. 근데 이게 강제사항이 아니라 지금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다면서요. 그 표준계약서들은 우리나라 헌법의 원리상 뭐 사적 자치의
원리가 있고 사적 계약 자유의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예.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참. 매개 사업장마다 조금씩 형편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일괄적으로 강제하기는 어려운데 네. 표준계약서가 권고되고 법에 따라서 도입되게 된다고 그러면 저는 그건 뭐 정착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리고 또 그런 정착을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는 이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거 그 택배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이 사업주는 이쪽에 책임을 지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주장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예,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삿짐을 나르던 노동자 2명이 추락을 해서 사망을 했는데 네. 그에 따른 벌금을 사업주 측에 18억 원인가를 먹였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예. 예. 이렇게 그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죽음에 대해서 엄격하게 책임을 지는 일이 필요한데 네.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은 아닐지 몰라도 예. 사업주가 노동자의 안전을 고려한 업무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해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이건 혹시 법적으로 강제가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노동 시간이 엄청나게 긴데 분류 작업 때문에 네. 결국은 노동은 휴식이 있어야만 노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토요일 어떤 택배를 아예 그 금지를 한다든지 김두관 의원이 이런 그 아이디어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이걸 좀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까? 법적으로 강제할 여지가 있습니까? 그거 이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많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주말에 이렇게 구매를 하고 또 그것이 빨리 배달되기를 원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걸 일률적으로 법에서 그냥 안 된다고만 규정할 게 아니고 네. 좀 그런 사회적인 이해도 필요한 거죠. 아까 말씀하셨던 예. 것처럼. 예. 그런데 어쨌든 노동자들에게도 적정 근로 시간만을 준수하도록 해야 되고 예. 또 그러자면 적정 물량만을 소화하도록 하는 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소비자들의 요구에 다 부응하겠다고 해서 뭐 1년 44주 365일 뭐 24시간 다 일하도록 하자 그러면 어떻게 견디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도 노동자잖아요. 그다음에 주 52시간 노동제가 지금 정착이 돼 있는데 지금 예외인 거 아닙니까? 어렵게 이야기할 거 없이. 이거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자면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이해도 또 필요한 문제다. 사회적 타협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의원이었습니다.